안녕하십니까? 어떠신지요? 오늘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 주최 측에게 연설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한번 그 제안을 드릴게요. 저와 함께 여행을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1년, 15년 전에 저희가 리더십 포럼을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1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갑자기 핀란드에서 앞에 누가 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아주 부유한 삼촌입니다.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 아무 곳이나 일주일 동안 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모시고 가서 5성급 호텔에 묵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 나는 뭐 영감과 혁신과 또 교육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걸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육적인 부분, 교육 산업을 위해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뭐 영국이나 미국, 호주, 아니면 독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데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일부 분들은 뭐 프랑스에 가고 싶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핀란드에 가보신 분들 혹시 아니면 15년 전에 나는 핀란드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핀란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2001년에는 세상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교육용 아이디어를 찾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곳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2001년을 짚은 겁니다. 이게 11월에 하는 행사였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부터 몇 주 뒤에 OECD, 지금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OECD가 있죠. 그리고 영국과 핀란드도 회원국인데요. 피사라는 연구 결과를 발간을 합니다. 피사 연구 다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피사 연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포럼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누가 1등을 했을 것인가. 최초로 진행이 되는 피사 연구에서 누가 1등으로 할 것인가. 거기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영국도 하나였고요. 독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웨덴일 것이야. 아니면 일본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뉴질랜드나 미국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핀란드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핀란드에서도 몰랐습니다. 우린 뭔가 한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2001년 12월에 보였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조금 지난 시점에 나왔던 결과였는데요. 최초로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은요.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 핀란드에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왜 핀란드가 1위였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냥 저희 국가에서는 OECD가 실수한 게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길이를 잴 때 어떤 때는 인치로 재고 어떤 사람들은 센치로 재죠. 그래서 이 척도를 다르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치로 재야 되는데 센치로 재서 점수가 높아졌던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3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피사가 2차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언어적인 문해율을 보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수학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핀란드, 대한민국,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벨기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전 세상이 놀랐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다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핀란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피사 연구, 즉 과학을 보는 연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 이렇게 봤더니 2007년 12월이었던 것이었고요. 2006년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핀란드,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이랬습니다. 근데 2008년 겨울에 되어서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희 핀란드에서도 뭔가 바뀌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2001년에 생각했던 그 세상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세 차례의 피사 연구의 결과를 봤더니 사실 15년 전에 좋은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들이 여기 위에 상위에 랭킹이 되었습니다. 저의 피사 연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사 연구를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와 같은 연구자들 그리고 여기 올라와 계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이 순간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을 개선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이어서 할 텐데 누군가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꺼졌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위에 있는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교육체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 분모가 있나? 아니면 서로 너무나 다 달라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교육체제는 오히려 더 개선을 못했던 부분은 또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들이 2008년 이후에 연구자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혹시 되나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빨간 동그라미를 먼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게 영국도 하나였고 미국도 하나였고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있었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그 북유럽 국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찾았던 공통점들은 대부분의 교육 체제 개선이 되지 않았던 교육 체제들의 공통점들은 뭔가 각각 다 이 교육 체제를 경쟁 구도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서로 경쟁을 할 때에는 뭔가 서로 더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교사들도 서로 경쟁을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대부분 개선을 하지 못했던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공통점이 바로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외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 이 시험 기반의 책무성 또는 책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화된 시험의 빈도수라든지 또는 이게 수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이거 평가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바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 미국,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들과 또 교사들의 탈전문화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그냥 열정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던 체제들을 보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오히려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교육 시스템에 투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소, 이게 공립학교들의 민영화였습니다. 사립화였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들을 그냥 일반 기업이나 다른 재단에 넘겼던 것이죠. 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성공적이었던 국가들의 교육 체제를 한번 봤더니 뭔가 협력의 기반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 체제들은 교사와 학교들이 함께 일을 하고 협력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뭔가 협력이었던 것이죠. 네트워킹이나 공유를 하는 것, 서로서로 돕는 것, 이게 바로 근본적인 요소였습니다. 교육의 바탕이 되는 아주 좋은 철학이었던 것인데요. 두 번째는 신뢰 기반 책임성입니다. 책무성이 아니라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리더나 또는 선생들, 교사들 사이에서 신뢰 기반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던 그 많은 국가들이 보였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었습니다. 일단 모든 교사들은 대학 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사직을 가지거나 또는 그 학교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넣었었고요. 그리고 형평성이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평등과 형평성, 공평성이라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골고루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했던 것이죠. 이 상반된 것을 보면은 아주 반대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빨간색 원을 보면은 이게 뭔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노란색의 원을 보면은 조금 더 맞춤 교육이라든지 또는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두 기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평성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창의력을 더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창의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모든 학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일부 학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창의력이 더욱더 양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16년이죠. 근데 OECD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이나 핀란드 각국의 정보들을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몇 가지 변수를 또 다르게 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교육 시스템이 형평성을 어느 정도로 증진을 시키는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 또는 학생들의 집안 배경이 교육의 수준과 비례한다라고 하면 이게 형평성이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과 상관이 없고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이 교육의 수준은 그 집안 배경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형평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이 교육 체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질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4분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교육의 결과는 굉장히 좋지만 형평성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형평성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4분면은 이 초록색 분면입니다. 형평성도 굉장히 좋고 또 그에 관한 결론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이 4분면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스템, OECD 정보에 따라서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천국에 있다, 교육 천국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평성과 질이 같이 비례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웰빙과 행복감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것은 또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이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저 거의 평균점에 가까워 있고요. 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비슷하고요. 하나의 언어만 구사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냥 평균이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도 제가 생각하는 면과 굉장히 그 천국과도 같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형평성도 높고 또 그에 대한 결과도 좋고요. 근데 이 전체적인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선상에 좌하단부터 우상단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상관관계는 그 원인과 결과와는 또 별개입니다. 근데 상관관계는 있다라는 것이죠. 상관관계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의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그 노래도 있죠. 그러면 혹시 핀란드를 찾으실 수 있나요? 핀란드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나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국기입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핀란드는 35년 전에 있었던 곳을 보여드릴게요. 이중 문제가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에서 35년간 일어났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평성을 기르고 질도 높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천국까지 쭉 직행을 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공립학교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국가들입니다. 상하이는 뭔가 높기는 한데 질은 높은 한데 형평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거의 천국에 있는 국가가 있죠. 이 국기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구름 바로 직전에 있는데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의 교감 선생님들과 교장들과 많은 일을 하는데 항상 그 얘기를 그 코앞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계속해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도 Knocking on Heaven's Door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노래를 부르셔도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다 가사 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창의력을 요하는 순간입니다. 모두 다 같이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같이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둘 다 들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네요. 그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과가 좋은 교육 시스템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고요. 그리고 또 형평성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유지해서 천국에 머무르고 싶다라면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창의성을 강화하고 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성공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공 신화가 대단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교육 시스템과는 달리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나요?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창의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실패를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핀란드 동료인데요. 게임 회사의 CEO이기도 합니다. 슈퍼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제 동료가 왜 게이밍 인더스트리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학교 교육 내지는 교육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If you don't take risks, you don't have chances to do hit games. But by definition, if you take risks, then you're bound to fail more often than succeed. And the way we see it is that if there's no failures, you're not taking enough risks. So therefore, we want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it's completely safe to fail. And when we do fail, I would say that we actually don't celebrate the failure itself, but whatever we've learned from that failure. 핀란드에서는 실패의 날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0월 13일이 실패의 날인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일장에서 실패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동일한 것을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도 실패의 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핀란드에도 1년에 한 번씩 실패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패의 날이 있기는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고요. 그리고 왜 11월인지 이해하는 데는 그리고 왜 경년에 한 번에 일어나는지는 약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11월이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놀 시간이 필요합니다. 놀지 않으면 창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개선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내지는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잠재적인 시간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핀란드의 4학년의 그 학교 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8시 30분에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두 개 클래스가 2교시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교시는 45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15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래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 체육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 수업하고요. 또 휴식하고요. 또 수업하고요. 그리고 휴식하고요. 또 다른 수업을 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숙제가 거의 없습니다. 숙제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는 어린아이들이 집에 갔었을 때 아이들이 집에 갔었을 때 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학원을 가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핀란드에는 학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그 설계를 할 때 놀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핀란드,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학습을 해서 사회생활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주요 목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쿨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 사실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제 친구 로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적인 학교라고 하는 저서에 이런 말을 적었는데요.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성 내지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재능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학교가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